저는 김하은입니다. 올해 47이에요. 결혼한 지 19년 됐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이죠. 매년 가을이 오면 제일 먼저 긴장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김장 날짜가 정해지는 방식이었어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저에게 통보되는 시기였거든요. 하은아,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할 거야. 시어머니 문정자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4세 연세에도 목소리만큼은 또렷하셨어요. 물어보시는 법은 없었어요. 괜찮겠니? 시간 되니? 그런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일정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주에 제가 병원 예약이 있든 아이 학교 행사가 있든 아니면 제 몸 상태가 안 좋든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장 날짜는 시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받아온 날짜 또는 시어머니가 편한 날짜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날짜는 저에게 결정 사항으로 전달됐습니다. 처음엔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날은 제가 좀 하고 말을 꺼내려 하면 시어머니는 표정부터 굳으셨어요. 뭐? 김장도 못해?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장 날짜에 의견을 내는 건 이 집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 집 김장은 세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문정자 씨, 시누이 이경희 씨, 그리고 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지휘하셨고 시누이는 가끔 얼굴 비추러 오셨죠. 그리고 저는 그냥 했습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김장은 가족 행사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며느리 연중 행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거였죠. 명절처럼 빠질 수 없고 아프다고 미룰 수도 없는. 남편한테 말한 적도 있어요. 여보, 김장 날짜 좀 조율해 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정하신 날짜인데 뭘 어떻게 해. 그냥 하루만 해주면 되잖아. 하루만? 그 하루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고된지 남편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에게 김장은 엄마와 아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마다 가을이 오면 저는 김장 통보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언제 전화가 올지, 언제 날짜가 정해질지, 그게 제 일정과 얼마나 충돌할지. 그런 생각들이 가을만 되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해는 제가 몸살로 누워 있었는데 김장 날짜가 통보됐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좀 아파서요.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어요. 김장은 날 받아놓은 거야. 약 먹고 나와. 그날 저는 열이 38도가 넘는 몸으로 배추를 절였습니다.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김장날에 쓰러지면 그건 제 잘못이 되니까요. 몸 관리를 못한 죄, 약한 죄. 19년 동안 김장 날짜는 단 한 번도 제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며느리인 제 위치였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 통보만 받으면 되는 사람. 그렇게 저는 매년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 당일 새벽 6시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저는 이미 시댁 마당에서 배추를 나르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배추 포대 하나가 20kg가 넘었어요. 그걸 트럭에서 내려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다시 씻을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빨리빨리 하고 재촉하셨거든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 이경희 씨였습니다. 시누이는 8시가 넘어서 도착하셨죠. 저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시누이는 화장도 곱게 하고 오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요. 어머니, 왔어요. 시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아이고, 우리 경이 왔네. 고생한다. 멀리서. 멀리서요? 시누이 집은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저희 집은 1시간 거리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시누이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양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아, 손 차가워, 어머니. 물 좀 데울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경이야, 손 차다. 너 들어가 앉아. 하은이가 할게.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그대로 들고 멈췄어요. 제 손은 새벽부터 찬물에 담가져서 이미 감각이 없었거든요. 손가락을 펴려고 하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손이 차다고 들어가 앉으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배추 좀 더 씻어. 경희는 손 약하니까 내가 해. 손이 약하다. 시누이는 50살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죠. 그런데 손이 약해서 김장을 못한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시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거실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보일러가 따뜻하게 켜진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귤을 까먹었죠. 가끔 마당으로 나와서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시어머니만 챙겼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시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국 끓일게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경희야, 너는 앉아 있어. 하은이가 하지 뭐. 그렇게 이 집에서 시누이는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저는 손 쓰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분은 아주 명확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규칙이었죠. 저는 다시 배추를 씻으러 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얼어 있었고 시누이는 여전히 따뜻한 방 안에 있었어요. 점심을 후다닥 먹고 나니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헹구고 물기를 빼고 그 다음엔 양념을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물을 채 썰고 파를 다듬고 젓갈을 섞고 고춧가루를 넣고 손은 빨갛게 익어서 감각이 사라졌어요. 고춧가루 때문에 매워서 따가운 건지 찬물 때문에 차가워서 아픈 건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양념을 버무릴 때는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어야 하거든요. 한번 펴려고 하면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하은아, 집중해. 양념이 골고루 안 묻었어. 그 사이 시누이는 뭘 했을까요? 시누이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마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양념 맛만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혀에 대보고는 말했죠. 어머니, 이번엔 간이 딱이네요. 진짜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래? 역시 내 입맛이 정확해. 내가 맛있다면 맛있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허탈한 웃음이었죠. 김치를 만든 건 제 손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린 건 다 제가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김치를 평가하는 건 시누이였고 칭찬은 고스란히 시누이 몫이었습니다. 경희 입맛이 정확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새빨갛게 익어서 부어오른 손. 이 손으로 만든 김치인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계속 시누이만 챙겼습니다. 경희야, 춥지? 들어가 있어. 감기 걸리겠다. 경희야, 물 좀 마셔. 목 마르지? 저는요? 저는 한겨울 마당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춥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당연히 안 춥고 안 힘든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김치 맛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했죠. 다행이다. 경희, 내 식구 먹을 거 넉넉하게 담아줘야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김장의 의미를요. 김장은 시누이를 위한 거였구나. 시누이가 맛있게 먹을 김치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구나. 저는 그저 그 김치를 만드는 도구였던 거죠. 칭찬받을 필요도 없는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 시누이는 맛만 보고 칭찬받고 저는 온종일 일하고도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했더니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잠깐이라도 허리를 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추 하나를 버무리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손으로 허리를 짚고 천천히 뒤로 젖혔습니다. 딱 5초 정도였을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어요. 그렇게 힘들면 표정 관리라도 해.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허리가 좀. 허리? 나도 허리 아픈데 일하고 있잖아. 내가 나보다 젊지. 시어머니는 일은 내쉬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김장 일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지시만 하셨죠. 그런데 본인도 힘들다고 하시니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배추를 버무렸어요. 말하는 순간 유난 떠는 며느리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요즘 며느리들은 힘든 것도 못 참는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쉬고 있던 시누이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하은이 요즘 많이 예민해 보여요. 얼굴이 안 좋던데. 저는 그 말에 움찔했어요. 예민하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잠깐 허리를 편 것뿐인데 그게 예민한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애 키우면서 편해져서 그래. 옛날에 우리 시집 살 때는 이것보다 훨씬 심했어.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편해졌다고요? 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앉지 못했어요. 밥도 서서 후다닥 먹었고 화장실도 참았습니다. 편해진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19년 동안 명절 때마다, 김장철마다, 제사 때마다 늘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편해졌다니요. 시누이가 덧붙였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티내고. 엄마 때는 달랐잖아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대들었다, 말대답했다는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힘들어하는 표정조차 지으면 안 됐습니다. 항상 웃어야 하고 항상 괜찮아야 하고 항상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딸은 달랐어요. 시누이는 손차다, 피곤하다 한마디만 해도 들어가 쉬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저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해도 표정 관리나 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손이구나. 감정을 가져서도 안 되고 힘들어해서도 안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모든 김장이 끝났습니다. 김치통들이 마당에 줄지어 놓였어요. 크고 작은 통들이 20개는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뿌듯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통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나눠야지. 경이 내 집은 큰 통으로 4통.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올해는 정말 잘 됐네요. 그럼 우리 경이 좋아하는 김치인데. 겨울 내내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위해 제일 좋은 통들을 골라주셨어요. 가장 예쁘게 버무려진 것, 배추가 제일 싱싱한 것들로요. 큰 통 4개면 시누이 가족 넷이 석 달은 넉넉하게 먹을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2통.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이 드실 김치였죠. 중간 크기 통으로 2개를 챙기셨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은이네 집은 1통이면 되지?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1통이요? 우리 집은 4식구예요. 남편, 저, 그리고 아이 둘. 시누이네 집이랑 똑같은 4식구인데 우리는 1통이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4식구인데 1통은 너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김치 별로 안 먹잖아. 요즘 애들 김치 안 먹는다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김치 많이 먹어요. 애들도 김치 좋아하고. 에이 됐어, 너희는 필요하면 사 먹으면 되지. 경이는 사 먹기 힘드니까. 시누이는 사 먹기 힘들고 저는 사 먹으면 된다? 시누이도 맞벌이 부부인데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니, 알았습니다. 딸이냐 며느리냐의 차이였죠. 시누이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김치통 4개를 챙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은이네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김장을 누가 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누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이 퉁퉁 붓도록 일했는지, 누가 허리 펴지도 못하고 버무렸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낳은 딸인가? 그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낳은 딸은 김치통 4개를 받았고 남의 집에서 온 며느리는 1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4식구 가족인데도요. 김치통을 다 나눠주고 나니 마지막 일이 남았습니다. 설거지였어요. 김장에 쓴 대야, 쏘쿠리, 고무장갑, 앞치마까지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김치통 더 씻어야지. 경이거 씻기 전에 한 번 더 씻어서 줘. 이미 깨끗이 씻은 통이었어요. 하지만 시누이 것이니까 한 번 더 씻으라는 거였죠.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개수대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손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하루 종일 찬물에 담가져 있던 손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고요. 저는 김치통을 씻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김치는 한 통. 그것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 또 시누이 김치통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다 씻었으면 마당도 쓸어야지. 배추잎 떨어진 거 치우고.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참고 참았던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결국 끊어지는 그런 느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아서 놀랐어요.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거실에 있던 시누이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는 얼굴이 딱 굳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여기까지? 네, 어머니. 설거지도 마당 청소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야, 김하은 김장이 끝난 게 아니잖아. 뒷정리까지 해야 끝난 거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14시간 일했습니다. 한 번도 안 앉았어요. 밥도 서서 먹었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집 며느리가 아니라 저예요. 그리고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컥 눈물이 올라왔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어요. 저만 김장하는 거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시누이는 하루 종일 쉬었는데 김치 4통 받아가고 저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통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누이 김치통까지 제가 씻어야 해요? 시누이가 발끈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불만 있다는 거야? 불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언니는 손 차다고 들어가 계셨잖아요. 제 손은 지금 갈라져서 피 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엄마한테 왜 그래?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다가 밥 먹고 또 쉬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돌았어? 김장 하나 했다고 난리야. 김장 하나요? 어머니, 이게 하나예요? 19년 동안 매년 일했어요. 한 번도 제 의견 물어본 적 없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에 놓았어요. 저 집에 갑니다. 남은 건 가족들이 하세요. 그날 이후 석 달 동안 시댁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해했고 아이들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댁 안 가? 저는 대답했죠. 응, 당분간은 안 가. 명절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명절은 올 거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보낼게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김장 때 그렇게 나간 사람이 아직도 삐져 있어? 삐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이듬해 가을이 왔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예상대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올해 김장은 다음 주 토요일이야. 여전히 통보 형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올해 안 갑니다. 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네. 앞으로도 안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야, 김하은. 내가 이 집 며느리 맞아? 김장도 안 오겠다고? 며느리 맞습니다. 하지만 김장 일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 그렇게 나올 거야? 나오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는 더 이상 안 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러면 나만 힘들어.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실 텐데. 그럼 당신이 가서 도와드려요. 당신 엄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본인이 김장 가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 제게만 가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김장철이 되면 가끔 연락이 옵니다. 신우이한테서요. 하은아, 올해는 언제 올 거야?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짧게 답합니다. 안 갑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다. 엄마 연세가 몇인데. 언니도 있잖아요. 언니가 하세요. 그러면 전화가 끊겨요. 신우이 본인이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이 집안에서 불편한 며느리로 남았을 거예요. 김장도 안 오는 며느리, 이기적인 며느리, 효도 안 하는 며느리. 그런 소리 들었겠죠. 괜찮습니다. 그 소리 듣는 게 하루 종일 일하고도 무시당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김장보다 더 무거웠던 건 참고 또 참아야 했던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참아야 좋은 며느리, 참아야 착한 사람이라는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이제 저는 그 무게를 내려놨습니다. 딸은 지켜야 할 사람이고 며느리는 써도 되는 사람이라는 그 공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배추를 사왔고 아이들이 물을 씻었어요. 저는 양념을 만들었고 온 가족이 함께 버무렸죠. 네 식구가 함께 웃으면서요. 김치통 8개가 완성됐어요. 그 김치는 온전히 우리 가족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눈치 볼 필요도 없이요. 이제 나는 김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신 내 몸을 지킵니다.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 선택 하나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 편이 되었습니다. 내 밥상 앞에서, 내 김치통 앞에서 처음으로 편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김하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치러야 했던 수많은 날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건 힘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함.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그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19년 만에 처음 듣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